오늘 이제 2주차 타자 연습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접속하는 걸 공부할 건데요. 타자 연습하는 프로그램이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자, 제 설명을 먼저 들으세요. 저는 타자 연습이라는 프로그램이 미리 깔려 있어서 이거를 실행하면 되는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는 타자 연습이라고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컴 오피스 2020에 들어가서 타자 연습하는 창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도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기본 자리 하는 거예요. 기본 자리 연습이 가장 중요한 거. 이거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보세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화면이 달라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화면이 다른데 잠깐만, 이게 뭐야? 뭐가 이렇게 잔뜩 나와가지고 화면이. 자, 먼저 제가 하는 걸 먼저 보세요. 여기서 제일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 자리를 여러분들 키보드를 내려다 보시면 안 되고요. 일단 키보드를 먼저 내려다 보시면 제일 중간 줄에 미음, 니은, 이응, 리을이 있을 거예요. 키보드를 눈으로 내려다 보세요. 그 자리를 왼손을 펴서요. 왼손을 펴서 새끼손가락서부터 시작해서 왼쪽에 미음, 그 다음에 옆에 니은, 이응, 리을을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엄지손가락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이 위에 4개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2개를 건너뛰고 오른쪽에 어라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에 오른손 검지가 올라가요. 그래서 4개를 나란히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럼 엄지손가락 2개만 공중에 떠 있는 셈인데 이 엄지손가락을 어떻게 하느냐, 키보드 하단에 이게 지지대 역할을 해서 지탱해 주는 거야. 엄지손가락 누르는 건 아니고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지탱을 해주는 거지. 공중에 떠 있으면 허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 키보드를 내려다 보시는 게 아니고 이제 먼저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니은을 누르라고 돼 있잖아. 자, 니은을 알면 누르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면 키보드를 눈으로 내려다 보는 게 이 그림을 보는 거야. 이 그림. 이 그림에 니은이 어디 있다? 약지래, 약지. 여러분하고 제 화면은 다른데 제 화면을 설명드리면 요거잖아요. 그러면 아, 니은은 왼손 약지구나 하고 머릿속에서 한번 외워. 그리고 누르는 게 아니라 다시 얘를 보는 거. 위에 니은. 니은이 어디 있지? 그럼 방금 전에 왼손 약지라 그랬잖아요. 이때 생각하고 한번 딸깍 눌러. 자, 다시 보세요. 어라고 화면에 나왔는데 어는 오른손에 있대. 오른손. 오른손에 검지에 있대. 그럼 어하고 이 검지를 보고 누르는 게 아니라 얘를 오른쪽 검지라고 생각하고 다시 위를 보면 어잖아. 그럼 방금 전에 어는 오른손 엄지라고 봤으니까 그렇게 한번 누르는 거예요. 리을은 왼손 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왼손 엄지라고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한번 누르고, 이런 식으로 다시 보세요. 여기 있는 위에 있는 키보드 그림, 여기 위에 니은을 누를지 리을을 누를지 위에 그림 뜨는 거 보고 아래 그림을 보는 거. 아래 그림. 그리고 바로 누르는 게 아니라 다시 위에 있는 글자를 보고 생각한 거를 누르는 거야. 그러니까 1번, 2번, 위에 다시 3번, 그리고 손가락 누르는 게 4번째. 이렇게 하다 보면, 자, 지금 제가 이제 보여는 드리는데 언제까지 이걸 하느냐, 기본 자리가 한참 하다 보면요 2단계로 넘어갈 때가 있어. 2단계로. 그러면 다시 1단계로 와야 돼. 2단계로 가시면 안 돼. 한 달 동안 1단계 할까? 한 달 동안 계속. 그래서 속으로 나 1단계 너무 잘하는데 2단계 3단계 막 하고 싶어, 1단계 너무 잘해서 짜증나, 막 화가 나 할 정도로 될 때까지 1단계를 하셔야 돼.
여기 가운데 있는 줄 있잖아요. 미음, 니은, 이응, 리을, 히읗. 히읗하고 오는 2단계도 3단계 또 단계가 높아요. 여기는요, 단계가 굉장히 높은 데예요. 함부로 가면 안 돼. 1단계만 죽어라고 연습하는 거야. 한동안은.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다니면서 봐드릴 테니까 이걸 하시는 거야. 자, 타자 연습은 쉬는 시간 포함해서 20분. 더 이상도 필요 없고 더 이하도 필요 없고, 이제 하다 보면 자 보세요. 이제 2단계도 가고 3단계도 가고 하는데 무조건 다시 1단계로 온다. 무조건 1단계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창을 닫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 우리 타자 연습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잖아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창이 그게 수월한데, 그거는 제가 사무실에 요청을 해서 타자 연습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를 요청을 할 텐데, 바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청을 해 놓을게요. 자, 교재 어디로 갈 거냐면은요, 22쪽 보세요. 22쪽. 여러분, 인터넷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아버지는요, 컴퓨터를 실제로 만져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 동료들이나 친구분들 만나시면 그런 말씀하세요. 너 인터넷 알아? 그럼 모르시지. 아버지가 90살이 넘으셨는데 인터넷 모른다고 하면, 야, 인터넷도 모르고 어떻게 사니? 그렇게 뭐라 그러신대. 자칭 인터넷 전도사야. 홈페이지도 모르겠다? 그럼 당연히 모르시. 인터넷 모르시면 홈페이지를 뭐 알아? 제가 아버지 홈페이지 만들어 드렸거든요. 집에 가서 애들한테 물어서 인터넷 배우고 다니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희 아버지 인터넷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솔직히.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린 적은 있는데, 저 아버지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컴퓨터를 만져보신 적은 없어요. 아버지가 컴퓨터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제가 이제 바로 해결해 드리지, 컴퓨터로 할 일 있으면. 근데 아직까지는 뭐 나이 90이 넘는 분들이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뭐 업무를 처리할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핸드폰도 전화 걸고 전화 받는 거 외에는 거의 안 쓰시거든. 카카오톡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인터넷은요, 국제적인 통신망이에요. 국제적인 통신망. 이건 안 적으셔도 돼요. 예전에 우리나라 통신망은요, 나우누리, 하이텔, 천리안 이런 것들이 동네마다 있었어. 한국통신에서는 하이텔이 따로 있었고, 여기에 따로 가입해서 그 통신을 쓰고, 천리안 가입해서 따로 쓰고, 나우누리 또 가입해서 따로 쓰고, 따로따로 쓰는 거야. 근데 이제 인터넷이 되면서 그런 게 하나로 다 합쳐졌어. 다 합쳐진 거야. 예전에는 따로따로였거든. 근데 이제 하나의 통신망으로 통일됐어요. 이게 처음에는 미 국방성, 공무성인가? 공무성에서 시작했어요. 군사 목적으로. 미군은 전 세계적으로 다 나가 있잖아요. 그럼 아침마다 주한미군은 우리나라에서 미국 본토로 통신을 해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이 현재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를 해야 되거든. 그럼 매일 군대에서는 하거든요. 근데 본토 입장에서는 각 나라에서 다 통신이 와야 되면 너무 복잡할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전화로 하지 말고 통신으로 연결하자. 그래서 자료를 해가지고 창 해서 보내면 미국 본토로 갈 거 아니야. 그 미국 본토에서 쫙 연결이 되니까 한꺼번에 쫙 나올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미군은 얼마 있고, 뭐 필리핀에 나가 있는 미군은 어떻게 돼 있고, 일본에 주둔해 있는 미군은 어떻게 돼 있고, 쫙 나오기 시작을 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대학교에서 이거를 이어서 받았어요. 대학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군대에서 뭐 통신을 한다 그러는데 야 그렇게 좋으면 우리 교육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1994년에 KT에서 시작을 했어요. 돈 받고. 그 전에 이제 서울대학교하고 카이스트가 통신을 연결해서 테스트를 해갖고 괜찮다 그래갖고 이제 KT 한국통신이 이제 매달 월 5,000원, 6,000원씩 돈을 받고 이제 이걸 했어 시작했죠. 그때는 전화선을 이용해서 연결했어요. 그때 인터넷은요 참을인자라고 했어요. 참을인자. 너무 느려가지고 참아야 하느니라 그렇게 느렸어요. 전화선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음악을 하나 듣겠다 그러면은요 한 일주일 걸릴 수도 있어. 음악 하나 들으려면. 그렇게 느렸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핸드폰에서 여러분 유튜브 보시잖아. 카카오톡으로 친구들이 영상 보내주면 딱 누르면 바로 재생되잖아요.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여러분 댁에 있는 인터넷도 굉장히 빠른 거죠. 빛의 속도로 온단 말이야. 광통신, 빛으로 통신을 연결해요.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거지. 그러면 인터넷으로는 어떤 일들을 할까요? 우리 책에 다 적혀 있어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정보 검색하잖아요. 정보 검색. 정보 검색 대회도 하잖아. 정보 검색 대회. 시각장애인들도 정보 검색 대회 나갑니다. 안 보이잖아요. 소리를 들어요. 그 들은 걸 가지고 컴퓨터로 입력을 해가지고 자료를 찾아요. 예전에는 그 점자로 된 책을 받았어요. 점자로 된 책을 내가 요청을 하면 점자 도서관에서 그거를 만들어서 있는 거를 우편물로 배송을 해서 요즘은 인터넷이 돼 있으니까는요. 인터넷 그 시각장애인들 도서관에 접속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책을 선택을 해서 읽어라 그러면 중얼중얼 다 읽어줘요. 손으로 점자 안 만져도 돼. 요즘은 컴퓨터로 다 읽어줘요. 저도 그런 자원봉사를 했어요. 책을 선정을 받으면 제가 그걸 입력을 하는 거 컴퓨터로 해서 자료를 보내면 도서관에서 그거를 비치해뒀다가 시각장애인들이 요청을 하면 그 책을 이제 읽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봉사활동도 했거든요. 정보검색 엄청나게 많이 하죠. 쿠팡에서 요즘 뭐 물건을 하나 사고 싶다. 요즘 증권, 주식 거래가 얼마큼 되는지 다 정보 검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자료와 정보의 차이 아세요? 자료와 정보의 차이? 자료란 말 많이 들어보셔. 정보란 말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차이가 뭘까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료야. 근데 그 중에 내가 선택한 거 있죠? 그게 정보야.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배우시려고 여기저기 알아보셨을 거란 말이야? 여기저기 그거 다 자료인데 우리 중부여성발전센터 오셨잖아요. 우리 중부여성발전센터는 여러분들의 정보가 되는 거예요. 저도 많은 여자분들 만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친구가 소개를 받고 했는데 지금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와이프는 정보야. 예전에 소개받은 사람은 자료고 와이프도 처음엔 자료였다가 정보가 된 거지.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자료인데 여러분들 저 만났잖아요. 여러분들은 저에게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내가 필요로 하는 거로 만들어야죠. 정보 검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한다고 되어 있어요? 책에서요. 전자우편 주고받기라는 말이 나오네요. 여러분들 예전에 편지 많이 썼죠? 편지 보내고 받고 그랬어. 펜팔이라는 것도 유행했었잖아요. 사진도 거기서 보내고 막 이랬었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독일 여학생하고 펜팔을 했었어요. 사진을 받았는데 제 눈에 예뻐 보였거든요. 친구들한테 자랑했더니
너 남자랑 사귀냐 그러더라고. 그 여학생이 외모가 약 남성스러웠나 봐. 근데 제가 볼 땐 예뻤거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편지 보내려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그 독일 친구한테 항공 우편 봉투에다가 써서 편지를, 독일어는 모르니까 영어로 써서 대충 영어 선생님한테 보여주면 너 펜판하니? 그러면 야 요거 글자 틀렸다 알려주면 고쳐가지고 며칠 동안 고생해가지고 이제 써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우표 붙여가지고 하면, 비행기로 가면 너무 비싸니까 배로 보냈단 말이야. 독일까지 가는데 보름. 그 친구가 받아보고 답장 써서 보내면 다시 보름. 편지 써서 다시 받을 때까지 한 40일 걸렸어. 지금은 어때요? 전자편 보내면 1초면 가. 미국에 있는 사람들, 뭐 외국에 있는 그 만난 적은 없어도 우편물로 전자우편으로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료 보내면 뭐 바로 간단 말이야. 카톡으로도 주고받잖아요. 사진 보내면 바로 오거든. 전자우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회사 사람들은 전자우편을 통해서 자료를 많이 보내고 받거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신문 보기. 예전에 종이신문, 저도 신문 배달 같은 거 해봤었어요. 아침에 이제 일찍 가서 신문 받으면 이제 제가 맡은 구역을 신문을 이제 배달을 하지. 그럼 어떤 날은 또 전화가 와. 우리 신문 안 왔다고. 그러면 보냈는데 안 왔다고. 그럼 또 쫓아가서 이제 신문 왔다고 알려주고 넣어줘야지. 근데 신문 보려면 한 달에 얼마씩 내잖아요. 뭐 10,000원씩. 근데 지금 인터넷으로 보니까, 제가요, 이거 제 홈페이지인데요. 제가 여기다가 뭘 해놓으면 요거 있어요. 요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국방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신문 중에 뭐 오류가 났다. 이건 뭐냐면 컬럼. 갑자기 초코파이 광고가 나오는데, 동아일보 컬럼, 사설, 이게 나오게끔 제가 이건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아까 어디 거는 바뀌었나 봐. 바뀐 거 할 수 없지 뭐. 다시 고쳐야지 이거는. 한국일보도 있고 여성신문도 있어요. 여성신문. 여성신문에 이제 뭐 광고들도 있지만, 이건 국민일보도 있고 뭐 동아일보도 있고 컬럼하고 사설 보는 거. 예전에 이제 그 신문 가지고 우리 아이들 가리키려고 인터넷에 접속하면 뭐 신문을 찾으려면 귀찮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여기를 알려주고, 야 여기 들어가면 다 있어 신문들, 전자신문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건데,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건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 신문들이 여기 다 있어. 한국일보, 스포츠 서울, 뭐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매일경제 누르면 매일경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다 이렇게 누군가가 만들어 놨어. 그 네이버에 가도 있잖아요. 네이버에 가도 있고 다 있거든 신문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신문들은 저 지방 신문사도 다 나와. 잡지사도 다 나오고 다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 그런 걸 하거든. 신문 보기 공짜야. 이건 공짜. 근데 어떤 분은요, 종이신문을 꼭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이신문을 가지고 스크랩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근데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보는 거니까 돈 안 들지. 또 어떤 걸 한다고 돼 있어요? 책에 금융 업무, 인터넷 뱅킹이라는 걸 한단 말이야. 이 금융 업무가 어려운 게, 보이스피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보이스피싱으로 1년에 6천억인가 사기를 당한대요. 우리나라에서.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화가 갖고 서울의 아드님 안무개님 맞죠? 했더니 맞다고. 그 안무개님 아드님이 지금 뭐 교통사고 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진짜 내 아들인지 모르니까. 근데 이 사기꾼들이 가족들의 신상을 다 알고 있거든. 며느님은 누구고 손주님은 누구고 다 맞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고. 지금 수술비 안 보내면 수술 못하고 죽을 수 있으니까 빨리 수술비 보내라고. 그럼 이제 할머니가 이제 논에서 일하다 말고 이제 농협을 뛰쳐간단 말이야. 그럼 줄 서 있는데 급하니까 줄 서 있는 거 막 새치게 갖고 와가지고 직원한테 빨리 여기서 5천만 원 빼달라고. 그럼 직원이 눈치를 딱 채지. 평생 돈을 안 찾는 할머니가 오셔갖고 급하다고 돈을 찾는 걸 봐서는 보이스피싱이 연루가 돼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경비 보시는 분한테 사인을 싹 보내지. 그러면 이제 그분이 경찰서에 이제 경찰도 이제 딱 오게끔 해서 현장에서 잡아가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시골의 할머니들은요, 통장을 예금 통장을 안방문 밑에 서랍장 밑에다가 넣어놓거든. 그 서랍장 밑에 통장을 열어보면 도장도 있지, 비밀번호도 적혀 있어. 그러니까 시골에 이제 밭일하러 나가시면 집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둑놈들이 들어가서 안방에 들어가서 서랍장 열어보면 통장 들어 있단 말이야. 그럼 도장도 있지, 비밀번호 적혀 있으니까 그거 훔쳐가지고 차 타고 한 30분 가가지고 다른 동네 가서 돈을 찾는 거예요. 어떤 분은 봉사활동하러 갔는데 핸드백이 없어진 거야. 핸드백에 신용카드 한 5장 꽂혀 있었는데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수첩에다 다 적어놨지. BC카드 비밀번호 1, 2, 3, 4, 국민카드 비밀번호 5, 6, 7, 8.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돈은 있는 대로 다 꺼내 쓰고 했으니까 신고를 했는데 돈은 다 꺼내 썼잖아. 은행에서 뭐라 그러냐? 돈 먼저 갚으셔야 돼요. 경찰서에 신고를 했더니 한 2년 후에 수사 들어갑니다. 뭔 소리 했더니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서 귀하까지 순서가 되려면 2년 후나 수사가 들어가요. 그만큼 사기를 많이 당하고 고생을 한다는 거지. 근데 저는 인터넷 뱅킹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결혼 초에는 이제 와이프한테 시켰더니 은행에 가서 좀 막 사람 맡길 때 가서 했는지 고생을 했다고 투덜투덜 대더라고. 이제 인터넷 뱅킹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카드 결제하는 것도 그렇고 뭐 담보대출 뭐 송금하는 것도 그렇고 용돈 보내는 것도 그렇고 다 집에서 핸드폰으로 또 컴퓨터로 인터넷 뱅킹으로 보내고 받고 다 하잖아. 이건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 뱅킹 하려면 절차가 복잡해요. 이거는 일단 은행에 가서 신고를 먼저 해야 되거든. 여러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자녀분들한테 하면 되고 아니면 여유 있으실 때 은행 가서 하셔도 되잖아. 근데 저는 그런 여유가 없으니까는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도 본인이 꼭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하시면 되니까 그때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민원 서류. 행정 서류죠. 행정 업무. 이거는 이제 민원 24라고 있어요. 민원 24. 사이버 정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컴퓨터 인터넷상에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은 주민등록 등본 초본 공짜로 다 발급받고 가족관계증명서 다 발급받아요. 여러분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려면 얼마씩 내잖아요. 동사무소 입구에도 그거 키오스크라는 장비가 있거든요. 민원서류 발급받는 그건 다 공짜입니다. 제 홈페이지도 그렇죠. 링크를 걸어놨어요. 잠깐 볼까요? 여기 있네. 정부24 민원 서비스 민원 신청하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이제 하면은 여기 있네. 여기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발급받기 이런 거. 그럼 남의 주민등록 등본 발급받으면 안 되죠.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정민이다. 이정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 얘가. 그러니까 내 공인인증서나 내 신분을 여기서 밝혀야지.
스마트폰 연결해서 발표를 밝히건 어떻게 하든 간에 해야 돼. 저는 이제 이 금융인증서를 쓰거든요. 개인용 그걸 누르면 이제 여기다 이름 쓰고 핸드폰 쓰고 이렇게 휴대폰 문자 인증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정민이 맞군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십니까? 주민등록 등본 2통 띄워주세요. 그러면 발급을 되는데 집에서 프린터로 인쇄를 하면 되지. 사무실에는 안 되고 집에 있는 가정용 프린터에서 인쇄를 하면 돼요. 전 그렇게 해서 다 제출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개학되면 새학기 되면은 주민등록 등본 제출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 이거로 해갖고 프린터로 인쇄해서 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요즘 모바일 그 신분증이라는 게 있어요. 모바일 신분증. 그 운전면허증도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둘 수가 있어. 요즘은 그런 서비스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편해진 건 있어요. 근데 알면 편하지만 모르는 사람 얼마나 답답해. 그렇잖아요. 근데 또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쇼핑. 쿠팡.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옥션. 11번가. SSG. SSG가 뭐야? 신세계.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쓱이라고 하죠. 쓱. 많아요. 하이마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하이마트 이런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은 또 외국에서 쇼핑하는 것도 되게 많아졌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1년 동안 3조억을 구매했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뭐 이런 거 있다. 근데 이제 어린애들 용품에 중금속이 너무 많이 검출됐다 하고 난리가 났어요. 쇼핑 많이 하잖아요. 쿠팡 많이 하거든. 새벽 배송도 해주지. 뭐 많이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배달 있잖아요. 배달. 옛날엔 짜장면만 배달시켜 먹었는데 요즘 그게 아니잖아. 뭐 초밥도 뭐 그 다음에 뭐 별의별 거 다 배달해 주잖아.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걸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SNS라고 하죠. SNS. 페이스북, 블로그, 그 다음에 유튜브 뭐 이런 거 있죠. 예전에 이제 트위터라고 했는데 지금은 트위터가 아니라 X라 그래. 바뀌었어요. 이름이. 이런 거 많이 하거든. 여러분 카카오톡 하시잖아요. 카카오톡 이런 거. 카카오톡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다 하잖아. 그 다음에 뭐가 합니까? 친목도모 하잖아. 친목도모. 뭐 카페라든지 그 다음에 밴드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학습. 저도 학습해요. 저도 강사로 등록돼 있지만 저희는 법적으로 1년에 몇 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근데 서울에서 교육받으면 수월한데 서울 교육이 마감되면 지방에 가야 돼. 지방에. 1박 2일 코스로 가서 먹고 자고 공부를 할 때가 있어요. 천안에 가서 벌써 2번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점심, 저녁, 다음날 아침 재워주는 것까지 공짜로 해주는데 어디는 내 돈으로 먹고 자야 되는 데도 있고 어디는 기관에서 해주는 데도 있고. 학습. 코로나 때문에 어땠어요? 학생들이 학교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인터넷으로 학습했잖아. 선생님은 교실에서 출근해갖고 통신으로 인터넷으로 하면 학생들은 집에서 컴퓨터나 태블릿 가지고 교과서 펴놓고 공부를 하는 거지. 또 어떤 걸 합니까? 지도 찾기. 아니 우리 막내 놈이 이사를 갔어요. 포항에 살다가 송탄으로 이사를 갔어. 근데 추석 때 이제 그 장마 지났으니까 집을 한번 가서 정리도 해줄 겸 집을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주소만 남겨놨어.
열쇠는 갖다 줬으니까 열쇠는 집에 있으니까 이 지도 찾기를 이용해서 이제 갔지. 그랬더니 거기서 내려서 송탄역에서 내려서 뭐 거기서 걸어서 한 5분 거리래. 보니까 기도 찾기에 가보면 도로가 딱 나오거든요. 그 도로에 나와 있는 거랑 실제 내 눈으로 본 거랑 대문이 똑같이 생겼더라고. 열쇠 열고 들어가니까 집이 나와. 그래서 주인 할머니 소리가 나니까 누구시오? 그래서 2층에 사는 사람들 엄마 아빠 왔어요. 그랬더니 인사 나누고 이렇게 들어가서 집 청소해주고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며칠 있다가 이제 왔었지. 그리고 이제 기왕에 갔으니까 또 이제 친척들 명절 때 좀 보자 그래갖고 이제 주소를 알려놨더니 못 찾는 분은 기차역까지 오세요라고 제가 기차역까지 마중을 나가서 모셔왔는데 그 사이에 한 분이 오셨더라고. 저보다 이제 연배가 위신데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길 찾기로 하면 금방 알잖아. 대본에 알고 오셨더라고. 그렇게 찾아갖고 오셨어. 그러니까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사람 다 알고 다 하시더라고. 그렇게. 아들은 포항 살 때는 포항역까지 이제 기차로 가서 거기서 이제 또 택시로 해서 이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방에만 있으니 심심하니까 나왔어. 산책 겸 나왔는데 길을 잃었네. 객실에서 길을 잃었잖아요, 제가요. 그 주소가 있잖아. 주소를 딱 누르니까는 걸어서 어디로 가라는지 나오거든, 위치가. 그래서 집을 찾았지. 한참 있다 들어가니까 집에서 걱정을 했나 봐.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영상? 무료 동영상은 어디서 많이 봐요, 우리가? 유튜브 많이 보잖아, 유튜브. 유튜브는 공짜로 보는 거죠? 공짜로 보는 거잖아요. 유튜브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냐면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거 했었어요. 시청자들이 재미난 거 영상을 만들어서 방송으로 보내면 그거를 방송에 틀어줬거든. 근데 미국에서 그걸 했었나 봐. 동물원 앞에서 코끼리 우리 앞에서 영상을 찍은 거야. 그게 최초의 유튜브 영상이래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영상을 그렇게 촬영했는데 어딘가 보관을 해둬야 되잖아. 그래서 유튜브라는 걸 만들었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글이란 기업이 유튜브를 만든 게 아니라 개인이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잘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구글이 와서 우리한테 팔아라.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고 산 거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처음에 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대요, 사업을. 근데 그거를 1조 5천억을 주고 산 거로 저 들었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몇십 조가 된대요, 그 자산 가치가. 어제는 오늘 아침까지 뭐 봤냐면 저 불멸의 이순신. 예전에 KBS 드라마로 나왔던 거 있죠? 요즘 그거 생방송으로 틀어주거든, 유튜브에서. 그거를 집에서 이제 아침에 봤었어요. 어제 저녁에도 그거 보다가 자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하거든. 또 어떤 거는 무료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회비를 내야 돼. 한 달에 뭐 1,900원, 2,900원을 내야 보는 것도 있지만 굳이 뭐 무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제가 유튜브에다 올려놔요. 제 유튜브에다 올려놓거든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도 여기 그대로 있어요. 여기 있다, 여기. 아, 요거 아니다. 시끄러. 요거 아니고 요거다, 요거.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게 요거거든요. 인터넷 개초 1일차. 이제 오늘 가서 이제 이거 또 올릴 거거든. 제가 이제 3,500편을 올려놨는데 다 공짜로 보는 거예요. 그럼 보면 광고들이 있거든요. 그럼 광고를 시청하시면 저한테 이제 매달 돈이 들어오거든. 유튜브 하는 목적이 돈 벌려고 만든 건 아니었는데 그래 돈이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도움도 드리고 수익도 생기니까 좋더라고. 광고를 많이 보는 것 수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유명하신 분들은 한 달에 몇 억씩도 벌어요. 저 이번 달에 13만 원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은 몇 억 버는데도 13만 원이지만 저는 그냥
여러분들 복습 자료로 공부하세요라고 올려놓은 건데 저한테 온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 기분이 좋지. 언제든지 보시면 되거든. 이렇게 이제 인터넷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인터넷 화면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프로그램을 우리는 브라우저라 그래. 브라우저. 브라우저 종류에는요. MS라는 회사에서 만든 엣지라는 게 있고요. 엣지라는 게 있고요. 구글이라는 기업에서 만든 크롬이라는 게 있어요. 크롬. 크게 두 가지를 써요. 우리 책에 보시면 24쪽 보세요. 24쪽.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정지돼 있어요. 못 써요. 사용 안 돼요. 자, 먼저 브라우저를 실행할 건데요. 브라우저는 뭐냐면 이렇게 인터넷 창이 열리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브라우저라 그래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엣지라는 게 있고 구글이라는 기업에서 만든 크롬이라는 게 있는데 먼저 보여드릴게요. 엣지는 요거예요. 알파벳 2자처럼 돼 있죠.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거 알록달록 색깔로 되어 있는 게 크롬인데요. 엣지를 실행하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크롬을 실행하면은요. 이렇게 떠요. 원래 여기 이게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만 나와요. 되게 허전해요. 이 둘 중에 어떤 거를 쓰자가 문제인데 엣지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광고가 되게 이제 뉴스 정보들이 떠요. 뱀고기 피자도 나왔대. 아파트 계단이 왜 사라졌어? 궁금하면 눌러보겠죠. 그렇죠? 미국에서 계단이 왜 1층 계단이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 공사를 한다고 계단을 뜯어놨나 보지. 그러니까 못 내려가지 임산부가.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뉴스를 봐요. 여기 이제 중간고사 앞둔 부산의 뭐 중학교에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여기 뭐 스포츠에 관한 거 요즘 축구 월드컵 얘기 많이 나오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뉴스거리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뭐가 있나 여기 보니까 뭐 금융에 관련된 거, 날씨에 관련된 거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떤 거를 쓰시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을 하실 때 솥에다 하실지 냄비에다 하실지 그 여러분 마음이라고. 솥에다 밥을 할 수 있고 냄비에다 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숟가락으로 먹어도 되고 젓가락으로 먹어도 되고 그런 것처럼 도구일 뿐이야. 도구. 어떤 게 좋다 나쁘다는 없는데 저는 이 구글에서 만든 걸 많이 쓰는 게 얘가 편해요. 전 개인적으로 얘가 편해. 근데 여러분들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화면에 이런 아이콘 있나 찾아보세요. 동그란 거 이렇게 있어요? 이게 녹색으로 생긴 이런 거 2차처럼 생긴 거 있어요? 아무거나 실행해 보세요. 자, 이제 브라우저를 실행하는데 엣지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엣지. 그렇게 창이 열렸는데 갑자기 뭐 배우들끼리 뭐 뽀뽀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 이거 눌러볼 거란 말이야. 궁금하니까.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건 거기가 아니라 여기야. 여기. 여기 검색이란 글자가 보이시죠? 그렇죠? 검색.
또 위에 보면 웹 주소 및 검색 또는 입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일 위에. 예, 예. 여기나 똑같은데 주로 위에다 써요. 위에다가 네이버라는 글자를 써볼까요? 네이버. 우리말로 네이버. 내가 뭐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지. 내가 네이버라는 데를 가고 싶은데 여러분 네이버 주소를 알면 자 보세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www.naver.com 하고 치면은 네이버로 가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가는데 내가 여기를 모르거든. 모르면 어떻게 돼? 물어봐야지. 뭐라고? 우리말로 네이버라고 검색을 하는 거지. 영어가 나오고. 아, 영어가 나오는 거는요. 키보드 아래쪽에 보면 한영키라고 있어. 한영키. 제일 아래줄에. 아, 예, 예. 그걸 한번 누르면 영어가 되고 한글이 되고 바뀌어요. 지금 요 검색창에다 쓰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네 자를 썼더니 혹시 이런 거 아니냐고 물어보긴 하거든요. 맞으면 얘를 누르셔도 돼. 근데 내가 직접 쓰면 그리고 나서 엔터. 자, 메모 하나 해드릴게요. 브라우저를 실행해서 1번 2. 주소창이나 검색창에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한다. 그리고 세 번째 엔터를 누른다. 엔터가 어디나 찾아보세요. 엔터는 두 군데가 있대요. 자, 여기 보세요. 키보드 글자판 오른쪽에 가면 엔터가 있고요. 숫자판 제일 오른쪽 밑에도 엔터가 있어요.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엔터를 누르면 내가 입력한 글자를 컴퓨터 네가 찾아라 명령을 완료하는 명령이 엔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를 물어봤잖아. 네이버. 그렇죠. 네이버를 물어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네이버가 여기 떴거든. 이렇게. 네이버를 검색했잖아. 네가 네이버를 물어봐서 내가 네이버를 찾아줬는데 이 중에 어디냐 이거지. 네이버 메일로 갈 거냐 네이버 증권이냐 부동산이냐 그냥 난 네이버로 갈 거다. 그럼 요 네이버를 누르시면 네이버로 가는 거야. 네이버를 클릭하잖아요.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네이버라는 데로 나와. 네이버가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그리고 네이버의 주력 상품이 이거야. 전자우편, 카페, 블로그, 쇼핑, 뉴스, 증권, 부동산.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 충청도 어디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그쪽 살려는 내가 이사 가려는 동네 아파트 시세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부동산을 누르면 돼.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제가 하는 걸 먼저 보세요. 서울시를 제가 서울시가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충청북도에 있는 충청북도가 여기 나왔거든. 지금요. 충청북도가 나왔어요. 여기가. 여기 청주가 나왔네. 그럼 이쪽에 한계리 뭐 가덕면이라는 데를 눌러보면은 이쪽에 뭐 지역이 있을 거란 말이야. 아파트 단지든 뭐도 있을 거거든요. 여기 보면 아파트를 먼저 눌러볼 수도 있고요. 분양권도 있고 재건축하는 것도 있고 나와요. 그럼 이거를 눌러보면은 이 동네 시세가 나오거든. 먼저 제가 서울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지금 충청북도가 아니라 여기 서울로 가겠다라고 하면 서울을 누르면 서울 중구가 나오거든. 중구가 아니라 나는 여기 마포구를 보겠다. 마포구. 마포구를 누르면 마포구에 여기가 아현동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공덕자이, 레미안 푸르지오, 공덕자이를 눌러보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 지금. 공덕 차이가 매매가 12.8억, 21억까지 간대. 전세가 얼마, 월세가 얼마 이런 식으로 여기 다 나와. 이런 정보가. 공덕 차이는 101동 같으면 16억 5천만 원 정도가 되고 13층짜리라고 돼 있고 남양이고 103동은 20층이래. 근데 지금 월세 나온 거는 3층짜리 월세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아파트 시세라는 이런 게 떠요. 네이버에 가면 그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뉴스를 누르면 뉴스 정보가 쭉 나오겠죠. 쇼핑을 누르면 물건 사고 싶은 거를 구매하실 수가 있고, 지도 누르면 내가 원하는 곳을 지도를 가지고 찾아갈 수도 있고 하는 거지. 이게 주력 상품이에요. 주력 상품. 그 밑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어머나 이분이 60세래. 잠깐만. 이분이 60세래. 아르헨티나 미인 대회에서 1등한 분인데 60대 여성이 1위를 차지했대. 밑에 뭐라고 써 있나? 여기 지금 18세에서 28세 사이만 참가 가능하다는데 그 연령 제한을 폐지했더니 60세 대신 여성분이 이 대회에 참가를 해서 1등을 했대. 이야. 별게 다 있겠죠. 그렇죠? 이런 뉴스도 볼 수도 있고. 이게 뭐야? 일본인 관광객들은 가방을 슬쩍 해가지고, 아유, 안 좋은 뉴스도 많이 있어. 꼭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이제 이런 뉴스 스탠드를 누르면은요, 신문사가 나오거든. 예를 들어서 주간조선 누르면 주간조선이 쭉 이제 주간조선 신문이 나오는 거지. 서울경제 누르면 한국일보 누르면 한국일보가 쫙 나오고. 이건 쇼핑이야, 쇼핑. 이게 뭐야? 헬스장 갔더니 이거 다 끼고 있대. 이게 뭐지? 귀걸이는 아니고 이어폰인가? 아니 귀걸이. 여기 뭐 코스피가 어떻게 되고 날씨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나오죠. 이런 물건들 파는 게 있단 말이야. 그다음에 식기 같은 것도 이렇게 그릇 같은 것도 판매를 하고, 여름철 되니까 이제 수영복도 많이 파네요. 이제 수영복 얘기도 나오고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네이버는 종합 백화점처럼 모든 내용이 종합적으로 보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음이란 데로 갈까요? 다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 주소창에다가 다시 클릭하고 뭐라고 쓰면 된다? 다음이라고 써보세요. 다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게 네이버고 다음하고 구글이에요. 예전에 야후라고 있었거든요. 야후가 문 닫고 나갔잖아요. 네이버 때문에 문 닫고 나갔거든. 우리나라 처음에 인터넷이 가장 유명한 데가 다음이었어요. 다음. 네이버가 치고 들어오더니 다음도 꼼짝 못 하더라고. 근데 카카오란 기업이 다음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죠. 네이버 다음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해요. 구글은 미국 거거든. 다음도 들어가 보세요. 다음도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똑같아요. 보세요. 다음에는 이제 지도, 증권, 메일, 뉴스, 스포츠, 카페, 게임, 웹툰, 만화잖아, 만화. 이게 주력 상품이라는 거지. 여기 또 있잖아, 이렇게. 여기 이제 뉴스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야, 테무가 여기다 이제 광고를 실었네. 테무가 광고를 실었어. 여러분들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아까 우리 네이버에 가니까 이거 있었죠? 네이버에 요건 하나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뭐 광고 떴죠, 요거요.
네이버 처음에 딱 들어가면 여기 광고가 하나 뜨거든. 껌종이처럼 이렇게 널찍하게 하나 뜨는 거 있죠. 이걸 배너 광고라 그래. 배너 광고. 이게 1시간에 얼마인 줄 아세요? 이 광고 올리는데 지금 시간이 제일 비쌀 시간이에요. 오후 3시 정도가 제일 비싼데 1시간당 2,500만 원이래요. 제일 싼 시간이 새벽 3시. 800만 원대 이렇게 한대요. 근데 이 광고를 내가 여기다 내고 싶어도요. 몇 년은 못 낸대요. 예약이 다 돼 있어서. 그렇게 유명한 게 자, 다음은 똑같아요. 다음도 광고가 올라와요. 물건 파세요, 물건 사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굴비 광고도 올라왔네. 핸드백 광고도 올라왔고요. 뭐 그다음에 과일. 지금 사과가 너무 비싸니까 이제 참외가 많이 올라오네. 참외. 이런 거. 그다음 이제 스포츠 이런 거 많이 나오네. 스포츠. 이번에 축구 저 때문에요. 인도네시아 하고요? 인도네시아 그 대표팀 감독이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졌어. 경기는 비겼는데 이제 그 골드점 차로 해가지고 뭐 11대 10인가로 졌다고 하던데. 요즘 뉴스 시간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거죠. 그 선우숙 씨. 어우 창피해. 남자로서 부끄럽고 창피해. 선우숙 씨 언니 되시는 분이 뭐 외롭다고 해서 미친 짓을 한 거야 이놈이? 자,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두들겨 패버려야 돼 저런 건. 남자가 나쁜 거야? 아, 우리나라에 예전에 골목에 가니까 담벼락에다 오줌 놓지 말라고 가위 그림을 그려놨더라고. 걸리면 잘라버린대 어쨌대나. 진짜 그러고 싶은 심정이야 막. 어우 창피해. 여기도 보면은요 지도나 이런 거는 그냥 보면 돼요. 증권도 볼 수가 있는데 전자편이나 카페나 이런 거는 내가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을 해야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고 답변 듣는 거는 다 공짜로 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유명한 게 뭐라고요? 구글 한번 접속해 보세요. 구글 검색창에다 구글이라고. 자 잠깐만 여기 보세요. 하나 네이버 있죠? 다음 있죠? 그 옆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더하기라고 하나 있죠? 얘를 누르면 창이 하나 새로 열려요. 여기다가 구글이라고 쓰시면 돼. 구글 엔터를 탁 치면 구글이라는 데가 나와요. 이렇게. 근데 구글은요 네이버나 다음하고 달라서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구글은요 접속하면요 썰렁해요. 되게 썰렁해요. 자 보세요. 네이버 복잡하죠? 다음도 휘황찬란하죠? 구글은 어때요? 깨끗해요. 구글 접속해 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네이버는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도 이렇게 나오는데 구글은 되게 허전하고 썰렁해요. 그런데 오른쪽 꼭대기에 보면 이렇게 점이 9개가 있는데 여기를 누르면 뉴스 따로 있고요. 유튜브 따로 있고요. 캘린더 뭐 검색 따로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유튜브를 가겠다 그러면 유튜브를 누르면 유튜브가 보이고 뉴스를 보겠다 그러면 뉴스가 별도로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내가 유튜브를 가려면 그러면 유튜브 누르면 이제 유튜브로 바뀌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여기 이제 점 9개가 이제 이게 목록이죠. 여기 들어가서 이제 보는 거지. 이건 플레이스토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많이 쓰시죠? 저는 이거로 해요. 이거 여기서 봐요. 컴퓨터에서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서
여기서 내가 영어를 검색을 하잖아. 필요한 거를 앱을 여기서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는 당근 얘를 설치하고 싶다. 얘를 눌러. 로그인을 하고 눌러가지고 제 핸드폰이 뜨거든요. 그러면 설치하라 그러면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설치가 돼요. 여기는 그게 저기 없네. 아, 이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보여드린 것 뿐이고, 아,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구글이나 이런 데는 다른 데는 별도로 창이 복잡했는데 저거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글만 허전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글은 점 9개를 누르면 거기에 메뉴가 있어서 거기서 따로 쓸 수가 있다 이거지. 자, 네이버는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라 그래요. 포털.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포털 사이트라 그래. 포털. 제가 영어를 되게 싫어하는데요.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영어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포털을 검색해 봤어요. 잠깐만요. 포털이란 말은요. 포털이란 말은 성문이나 대저택의 출입문을 포털이라고 한대.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남대문, 동대문 같은 게 포털이야. 여러분 성 안에 들어오면 별게 다 있죠? 그렇잖아요. 어디든지 지역을 통과하려면 성문을 통과해야 되잖아. 그렇지. 이 네이버 여기 그러니까 네이버에 들어가면 온갖 뭐가 많잖아요. 거기 들어가. 그래서 네이버 같은 다음 같은 거를 우리는 포털 사이트다라고 한다는 거지. 여러분들 이 지구상의 갑부들 중에 어떤 사람이 돈이 제일 많은 갑부일까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집안에 비행장도 있대잖아. 비행장. 그 자기 집에 비행기 타고 내리고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성악가 분의 이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유명한 성악가 분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그 외국에서 살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기자들이 그날 그분을 이제 키메라 성악하시는 분이 있어요. 얼굴에 화장 막 희한하게 해가지고. 근데 그분 댁을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키메라 그분이 우리나라 이제 기자들 자기 집 소개를 해주겠다고 했더니 차를 타래. 뭐 집 구경하는데 차를 타는 게 우리 집이 좀 커서 집 한 바퀴 돌려면 차로 2시간 걸린대. 그 정도 돼야 포털이라고 하는 거지. 저기 돌아가신 이건희 삼성 회장님 그런 집에 가면 뭐 별거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이 그 갖고 계셨던 그 미술 작품들 있잖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국보급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포털도 아니지. 그냥 문짝이지.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이나 또 가장 유명한 데가 또 어디 있어요? 야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게 야후였거든. 야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잘 되다가 네이버한테 쫓겨났고 중국은 야후가 있다가 쫓겨났지. 왜냐면 중국은요 미국 거 못 쓰게 돼 있어. 근데 컴퓨터를 하려면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을 쓰는 윈도우가 미국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윈도우 프로그램을 쓰다 걸리면 총살이 되나? 그러니까 몰래 쓰는 거지. 그냥 중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 봐. 그걸 쓰는데 하여튼 간에 야후라는 기업도 굉장히 크죠. 그 야후라는 기업을 일본에서는 야후를 하나 샀잖아. 야후 재팬을 손정희 의장이. 미국의 야후는 기업이고
야후 재팬은 개인이 구매해서 또 따로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전 일본 말을 몰라요. 근데 제가 야후를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이게 야후 재팬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게 원래 일본 말이잖아요. 야후니까 일본이잖아요. 일본 말. 근데 제가 여기다 한국어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한국말로 나오죠. 일본 말이 한국말로 나오거든. 맥도날드도 있네. 만약 일본 뉴스를 보고 싶다 그럼 뉴스를 누르면 일본 뉴스가 이 한글로 바뀌어요. 이렇게. 이거는 글이 사진이니까 못 바꾸고 글자들은 다 바뀌어. 일본의 물가를 보고 싶다. 물가를 누르면 일본말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말로 바뀌어서 나와요. 이건 그림이니까 안 바뀌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면 갑자기 왜 일본 야후를 왜 들어갔느냐? 우리나라랑 근접한 지역에 있지만 문화가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일본 문화를 배우려면 야후에 들어가서 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거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행을 누르면 일본 여행에 관한 정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만약에 여행사를 운영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일본 여행을 보려면 일본에 현재 가서 돌아다니기 힘들잖아. 야후 재팬에 들어가서 여행을 눌러보면 일본 여행에 관련된 게 보이겠지 이렇게.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일본말로 나온 게 우리말로 나오잖아 이렇게. 여기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한국어로 바꾸면 일본어 항상 번역을 해라 그러면 알아서 한국말로 이렇게 나오거든. 가장 팔리는 일본의 숙소가 호텔 오쿠라 도쿄 베일에 2명 포함해서 14,376엔부터 시작하는데 여름밤에 가장 팔리는 숙소는 또 이런 거고 이런 게 보이는 거지.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일본에 여행 가신다 그러면 여행사를 통해서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일본어가 좀 능숙하다 그러면 이런 숙소를 직접 찾아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예약을 해가지고 갈 수도 있잖아. 여행사보다는 편하게 좀 저렴하게 갈 수도 있겠죠. 자, 제가 지금 야후도 보고 지금 이제 갑자기 이게 아니라 구글로 다시 가볼게요. 구글. 근데 구글은요 제일 먼저 구글 광고가 떠요. 구글 광고. 근데 그 밑에 보면 구글이라는 데가 따로 있거든. 이렇게 구글로 접속을 해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글은 되게 허전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이건 키보드 그림이 나와. 이걸 누르면 이제 글자를 요거 누르면 여기 마이크 없잖아요. 근데 저는 마이크가 있거든요. 지금 이게 제 컴퓨터에 마이크를 연결해 놨잖아요. 그럼 이거 눌러서 음성으로 검색도 할 수 있는 거지.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사진을 착각 찍어가지고 사진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 자, 여기 키보드 그림도 나왔어요. 이 키보드 그림을 눌렀더니 밑에 키보드 그림이 뜨거든요. 우리 문자를 보내려면 밑에 키보드 뜨죠? 핸드폰에서. 그렇죠? 컴퓨터도 키보드를 누르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갑자기 키보드 고장날 때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키보드를 불러가지고 가상 키보드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검색할 수도 있는 거지. 여기 잠깐 보세요. 네이버는 www.naver.com이고 다음은 www.daum.net이고 구글은 google.co.kr이고 야후는 yahoo.com이죠. 모양새가 다 달라요. 이거. 영어로 된 주소 있죠. 영어로 된 주소. 이거를 도메인이라 그래. 도메인.
제가 여러분 제 명함 드렸잖아요. 제 명함에도 도메인이 그려져 써 있거든. 근데 어떤 거는 com이고 어떤 거는 co.kr이고 어떤 건 net이고 도메인이 다 성격이 달라요. 이것도 다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부하러 오실 때 궁금증을 꼭 갖고 오셔야 돼. 궁금증을 갖고 오셔라고. 제가 이거를 여러분 궁금하지 않은데 막 설명하면 여러분들 재미가 없을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궁금했거든? 근데 설명하면 알아듣기에 수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막 딸기가 먹고 싶을 때 딸기를 주면 마시는데 딸기 먹기도 싫은데 딸기 억지로 먹어라 그러면 싫은 것처럼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뭐 예습할 필요는 없는데 평상시에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수업 시작한 전에 또는 쉬는 시간에 저한테 와서 슬며시 얘기하고 가셔도 돼요. 자, 요 COM은 뭐냐면요. 미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미국에다. 여기 요거는 뭘까? KR은 코리아겠지. 코리아. 이건 우리나라에 등록한 거야. 이건 미국에다 등록한 거고 이것도 미국에다 등록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이 주소를 도메인을 미국에다 등록하는 게 있고요. 우리나라에 등록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모든 도메인은 미국에 등록을 해야 돼요. 인터넷은 다 미국에서 관리하거든요. 그 중에 우리나라 거는 우리나라 기관이 따로 관리는 하는데 등록은 우리나라에서 하되 미국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KR은 우리나라고 일본은 JP, 중국은 CN, 차이나 CN, 호주는 AU, 북한도 있다 그래요. 북한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북한을 못 들어가요. 여기서. 뭐 미국, 영국은 UK, 유나이티드 킹덤이라서 UK라고 쓰고요. 다 그런 도메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메인이라는 것만 하나 메모하시면 되는데 그게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설명드린 거는요. 일단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게 네이버가 있고 다음이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로 유명한 게 구글과 야후가 있다라는 거. 요 네 가지만 메모를 좀 했어요. 그 다음에 요 주소창에다가요. 요 주소창에다가 하나 제가 적을 테니까는요. 이정민 훈장을 한번 이정민 훈장을 찾을 건데요. 근데 이정민 훈장이라고 직접 입력을 하면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쳐야 돼. 훈장.co.kr라고 쓸 거예요. 주소에다 쓸 거예요. 영어로. 엣지에다 쓰면 바로 제가 나와요. 보여드릴게요. 엣지에다가는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정민 훈장을 딱 검색하면요. 바로 제가 탁 튀어나와요. 1순위로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런데 크롬에서는 제가 먼저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오더라고. 먼저 보여드릴게요. 크롬을 실행했을 때는 여기다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면은요. 자 보세요. 이게 뭐야? 모바일 홈페이지가 나오네. 이것도 제대로 나왔다. 제일 먼저 나오네. 주소창에다 이정민 훈장을 검색해도 되고요. 이렇게 영어로 쓰는 게 제일 빨라요. 영어. 이게 직통 주소니까 이거 써보세요. 인터넷 크롬이든 엣지든 간에 제 홈페이지 주소를 쓰시고요. 엔터를 누르면 돼요. 검색창에다 이렇게 이정민 훈장을 검색을 하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제일 위에 거 있죠? 밑에 거 말고 위에 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뜨거든요. 제가 오늘 강의한 지 12,950일째래요.
쌍팔년도 11월 11일서부터 강의를 했거든요. 쭉 내려가면 저 상단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내려가다 보면 여기에 공부방이란 말이 나와요. 공부방. 공부방 있죠? 얘 누르세요. 누르시면 공지 밑에 12번에 중부여성발전센터 실버 컴퓨터 교실 인터넷 기초 1주차 마우스와 키보드 인터넷 개요라고 되어 있는 부분 나와 있거든. 얘를 누르시면 그날 수업한 내용 여기 쭉 메모해 놨어요. 12번? 제가 오늘 메모한 거 이런 거 다 올라갈 거예요, 거기에. 그럼 여기 강좌 보기라고 빨간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걸 누르시면 유튜브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광고가 뜨거든요. 이런 광고를 봐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복습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복습이 잘 안 돼. 헷갈리니까. 그 다음 시간에 와서 또 연습해보고 하다 보면 요령 생긴다고. 그러면 제가 그동안 여기다가 3,500개 영상을 올려놓은 거를 여러분 아무 때나 다 보실 수가 있다고. 자, 일단은 오늘은요. 대표적인 이제 포털 사이트 4개를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 이 화면을 어떻게 연결해서 들어가는지를 하나씩 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